오랜만이군. 그러니까요. 매직을 한번 했었네? 근데 그게 어. 그 한 2주일 정도는 괜찮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끝에가 진짜 이렇게 지지지지지 그거 잘라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까지 길렀지?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맨날 묶고 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네가? 인스타에 나오더라고. 묶은 다음에 아래를 잘라야 잘 잘린대. 그 내가 아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망했나? 이렇게 해볼까? 이래갖고 여길 자른 거지. 잘했네. 이걸 다 닫으면 점점 짧아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렇게 짧아진 거야. 묶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 곱슬이 심한 사람일수록 뿌리 매직을 3개월마다 계속해서 막 하는 사람이 형 없는데 너같이 한번 머리하고 눈이 안 가는 사람들은 매직을 해버리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반만 나는 것처럼 곱슬 심하고 밑에 안 예쁘게 툭툭 뻗어버리니까 차라리 얘네가 위에랑 비슷하게 자연 곱슬이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근데 그간 내가 그 수십 년간의 매직 중에 제일 많이 상했어? 그런 거 같아. 그거를 내가 피부로 느꼈어. 피부를 머리로 느끼는구나. 정말. 곱슬이 심하네? 그러니까 세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막 약초에도 좀 세게 들어가고 피는 것도 세게 피가 막 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 간 거지. 내 머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또 머리 해도 어차피 미용실도 자주 안 가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지난번 했던 것처럼 케라틴으로 펴주는 게 전반적으로 시간 지나도 좀 자연스럽고 해. 맞아. 근데 그거는 생각이 나긴 했어. 너 눈 표정?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 그래서 머리 먼저 감고 자, 감고 나니까 곱슬이 딱 더 보이네. 그래? 요런 머리. 와. 거기다 말 상하기도 했구나 이런데. 자. 밑을 쭉 뻗고. 이래서 곱슬 심한 사람들 내가 매직을 자주 할 거 아니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보다는 자주 해야 된다. 근데 만약 자주 못한다 그러면은 너무 짱짱하게 펴놓으면은 위아래 분리감 때문에 더 이상해진다. 이번엔 뉴트릭스 케라틴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일반 미용실에서 이거를 추천이나 권하지는 않는 거 아닐까? 보통 이렇게 곱슬 심한 사람들은 그냥 매직을 권하는 경우가 많지 그냥. 그런가? 아무튼 상한 머리들은 이걸로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 같은 경우는 곱슬 심하지만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시간 지나면 좀 자연스러워질 수도 근데 있고.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이름 왜 카테고리에 뭐 매직, 뭐 무슨 열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얘를 접하기가 좀 어려운. 보내주는 대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치. 열처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1시간을 이제 방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서 열처리 시간과 자연타임 시간을 좀 쪼갠다고 보면 되는데 일반 머리일 때 열처리 20분, 자연타임 40분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곱슬이 심하다 그럼 열처리 시간을 좀 늘리고 자연방치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1시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고요. 이게 버지니아의 건강한 머리에 곱슬도 강한 머리이기 때문에 열처리 35분, 자연 25분 하는 걸로. 자, 머리를 감고 왔고 이제 말려서 프레스. 이것만 해도 차분해져. 그렇지. 응. 자, 머리 바짝 말려봅시다. 힘들다. 야, 그치,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치. 숱이 진짜 많죠. 이런 머리들은 펌으로 매직하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없잖아 있어갖고 원래 매뉴얼은 이렇게 완전히 억세어 건강한 머리는 230도로 피는 걸로 나와있긴 한데 꼭 230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 210도? 뭐 이 정도면 돼도 되니까 그걸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 전적인 매뉴얼도 이렇게 띄워올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밑에 머리도 같이 연결시킬 거기 때문에 230까지는 안 올리고 215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는 눌러준다기보다는 다리듯이. 근데 머리가
저는 지금 짧으면 짧을수록 이렇게 되니까 기를 수밖에 없잖아요. 길잖아? 하나로 묶잖아? 두통이 너무 심해요. 무게감 때문에. 너무 무거워.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왜냐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풀어지면서 곱슬이 좀 올라오잖아. 그런 것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연결성이 되게 자연스럽게 점점 되는 거라서 곱슬 교정이 된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다가 손질하다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앞머리 쪽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묶어도 티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셀프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만 300ml가 나왔거든. 300ml가 주치가 돼갖고 약간 뭔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품만 가지고 하는 이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핸드 스타일링도 나는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야. 이게 크게 데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크게 리스크가 있는 시술도 아니거든. 서툴게 한다고 해서 이게 머리가 망가지는 시술은 아닌 거니까. 물론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머리시 와서 해야 되고. 그치. 써본 것 중에서 냄새가 제일 안 나. 지금 냄새 얘기를 한 마디 안 했잖아. 냄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연기도 안 났어. 연기는 덜 마른 부분에서 그런 수분이 날아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연기 막 나오면서 냄새 나는 게 없지. 그러네?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서 냄새 진짜 이게 제일 안 나. 진짜. 바를 때는 오히려 제품 냄새가 좀 있는데 헹구고 나가서 스프레스 할 때 냄새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헹구는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깨끗이 헹군 다음에 나오면은 잔류하는 게 없기 때문에 타는 것도 없고 나는 냄새도 없고. 그러네. 이건 샴푸 냄새인 줄 알았어. 헹궈내는 케라틴이 있고 헹구지 않고 쓰는 케라틴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헹궈내고 헹궈내지 않는다는 거는 약을 발랐을 때 그 약이 머리카락이 어느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흡수가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 헹궈낸다고 하는 거는 모발 겉면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모발 안쪽에 흡수가 되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헹구고 나서도 프레스를 하면 그게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헹궈내지 않고 약이 발라진 상태에 그대로 프레스해야 된다는 거는 모발 안으로 침투가 된다는 게 아니라 모발 겉면을 단단하게 진짜 무슨 시멘트 바르듯이 붙여버린다는 그런 개념이 케라틴이 되는 거잖아. 옛날 케라틴들이 pH 한 4.5, 4, 5 뭐 이 정도 약산성 느낌의 겉면에 하는 게 좀 많았는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pH가 2, 3 정도 강한 산성이에요. 거기다가 모발 안쪽에 침투돼서 강한 산성으로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서 모발 겉을 헹궈내도 상관없는 거야. 속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좋아진 거다. 그런 느낌. 조금 개선점이 조금 더 가까이에 됐다라는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 느끼기에. 모르는 사람이 느끼기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이해를 하면. 근데 얘는 안쪽에 침투시킨 거니까 아무래도 실제 머리카락이 더 단단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또 연결돼서 교정에 의미도 된다라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네. 겉에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걔가 큐티클도 망가지거든. 머리가 상하면 모발 안에 단백질이 빠져나가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큐티클이 망가져 상하는 부분도 무시 못하거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큐티클이 망가지지. 좀 희망적인데? 희망 고문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투자를 하면은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 희망적이네. 내 몸도 뭐 달리게 하면서 뭐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신경을 쓸 게 점점 많아져. 맞아. 그래서 늙어서 여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진짜 얼굴도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야. 내년이 7순이 되시는데 와 벌써? 이제 모임 그 분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 와서 화가 잔뜩이 난 거야. 왜 잘 놀다 와서 왜 화가 났어 했더니 나만 안 했어. 뭐를? 얼굴을. 다른 사람들 다 했는데 나만 했다. 나 찌글찌글하고 나 못 봐주겠어. 이러면서 화가 잔뜩 난 거야. 그래서 나 7순 때 여행인 거 보고 나 필요 없어. 보내줘? 나 고칠 거야. 나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니즈가 이제 성형이나 시술에 대한 니즈가 그냥 젊고 이쁜 애들만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게 맞지. 나 여행 안 갈 거야. 나 그거 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생각이 든다. 젊었을 때는 관리 안 해도 스타일링으로 할 수 있는데 머리는 특별히 보여지는 이게 맨 위에 있는 거라서 얼굴이랑 헤어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나 봐. 옷으로 젊었을 때는 막 이 옷 입고 뭐 브랜드 뭐에 막 스타일링이 더 신경 썼다면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 자, 다 폈고 어땠는지. 집에 가서 머리를 헹궜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헹군 다음에 다시 말려서 한번 보여주는 걸로 합시다. 자,
자, 머리를 감고 나왔고 한번 말려봅시다. 당연히 그 시술할 때는 매직기로 펴놨으니까 당연히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진짜 물이 닿았을 때가 어떻게 됐을지 그걸 봐야 되니까 감고 나왔고요. 보통은 그냥 그 상태에서 핀 상태에서 그냥 보내드리면 되고요. 고객은 지금은 영상 자체가 제품의 효과도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말려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센스 먼저 바르고. 그러자. 빨리 말렸어. 어? 빨리 말렸어. 근데 이게 빨리 말라지나? 매직을 하든 이걸 하든 머리가 곱슬기가 좀 죽고 나면 좀 더 빨리 말라. 그러니까 아까는 10분 넘게 했잖아요. 음. 근데 지금 10분 안 됐어요. 딱 말리기만 한 상태. 이거 봐봐. 그니까 제가 2년 전에 했더라고요. 아 진짜? 응. 와. 근데 2년 전에 하고서 사실 뭐 방치 상태로 계속 있고 그치. 한번 매직한 거잖아요. 근데 매직하고서 이제 난리가 나서 자른 거다 이 상태인데 계속 하고 싶기는 했었는데 매직이랑 이거랑의 그 차이점이라든가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거 같아? 매직이랑은 일단은 저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매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 쫙 펴진 느낌. 이렇게 된 느낌. 저는 그 부자연스러움이 너무 싫어요 일단은. 그리고 머리를 묶었을 때 보면은 얘는 지금 처지잖아. 근데 매직으로 했을 때는 다 쓰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자연스러움이 싫은데 일단은 매직이 미안하다. 매직이 안 하게 된 이유는 그거야. 짧아. 기간이 너무 짧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기가 짧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뿌리가 자라나잖아. 나는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이 두 부분의 차이가 확 너무 커져버리니까 금방 더 이상해지는 맞아요. 느낌이 받는 거거든. 뿌리 염색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밝은 머리는 자라면 뿌리가 차이가 확 나니까 그걸 더 빨리 느끼거든. 근데 얘는 이제 케라틴은 매직같이 짱짱하게 단단하게 펴진 느낌도 아니고 부드러워. 자연스럽고 시간 지나면서 얘네는 조금씩 내 자연 곱슬이 좀 자연스럽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연결 부분이 더 자연스러워. 맞아. 거기다가 또 누가 봐도 그냥 내 머리라고 모르는 사람은 내 머리라고 믿을 거 아니야. 깨끗하게 정리했네 이런 느낌이지. 그 정도? 근데 내가 매직을 하면은 아 쟤는 매직했네. 매직했네. 곱슬이라서 또 했네? 이런 느낌을 받을까봐 난 그것 때문에 매직이 싫었거든요. 근데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움인데 내가 또 궁금한 건 이거를 텀을 또 매직처럼 또 이렇게 또 다음에 또 하는 것처럼 또 했을 때 어떨지. 교정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거든. 교정이라는 말은 되게 나 같은 사람한테는 희망적인 거지. 그렇지. 왜냐면 매직을 했을 땐 그냥 매직하고서 얘가 잘하면 끝이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성향 하시면. 차이거든? 분명 곱슬이 심한데도 나는 이렇게 매직같이 정말 인위적으로 쫙 펴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곱슬이 있고 하지만 너무 쫙 펴진 느낌보다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한다. 느낌. 그걸 추구한다면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자연스러운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게 확고하니까 당연히 그 생각한테 반대인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매직은 티가 너무 나. 그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매직 뭐라 해서 미안한데 매직한테는 난 매직해갖고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방치하고 안 하는 거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매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고 그간 여태까지 통틀어서 이거는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것도 제일 낫다 이 방법이. 네, 맞아요. 분명히 내 선에서는. 너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 하나 선택지가 있는 건 분명히 좋은 거지. 맞아. 그래, 그러면 우선 좀 지켜보자. 2-3개월 뒤에 상태 보고 다시 한번 더 피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과정도 좀 보고 그때 또 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지켜보는 걸 합시다. 혹시 나중에 하다가 내가 집에서 홈케어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하나 가져가서 해볼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근데 너는 숱이 너무 많아서 홈케어가 쉽진 않을 거거든? 근데 앞머리 부분이나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 그니까. 우선 가져가서 써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